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력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계획 발표를 했다가 의사들의 강력한 집단 휴업, 강력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환자들을 볼모로 했던 의사들의 슈퍼갑질, 철밥통 지키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오던 민주노총의 강성 불법 파업을 박살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에 우리 국민들 무려 9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지요. 지금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사 파업 관련 유명 1화, 또한 유명 1타 강사의 의사 파업 박살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베스트 유저가 의사 파업 윤석열 대통령 성격을 보여주는 유명 1화 DDD. 이 조우송이라는 분이 2016년 12월 10일 날 본인의 SNS에 올렸던 글을 캡처를 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저랑 사법시험 동기, 연수원 23기이지만 나이는 한참 많은 형인 윤석열 검사님, 여러 직장,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같이 변호사로서 근무했었지요. 의뢰인에게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호통쳐서 다른 변호사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에 태평양을 다니던 변호사 윤석열 형님에게 형님, 이제 검사가 아니고 이 변호사야, 변호사. 이 생각을 좀 바꿔 이제는. 그렇게 여러 번 알려줘야만 했었지요. 결국 윤석열 형님 변호사 1년 하시다 적성에 안 맞아 다 때려치우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셨지요. 내심으로는 전번 총선 때 출마하길 바랬는데 댓글 사건 공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검찰에 남아 있겠다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성렬이 형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검사님은 굳이 구분하자면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냥 검사입니다. 특검 활동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 공평 무사하게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렬이 형 응원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윤석열 국감 발언 모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 유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잠깐 하고 적성 안 맞아서 검사로 리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했던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태평양에서 변호사 하다가 다시 채용 절차 거쳐서 검사로 컴백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돈을 밝혔으면 변호사를 쭉 했겠지요. 태평양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파트너 변호사가 됐을 것입니다. 한창 대선 시절 모 유명 변호사
변호사가 자기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시절 썰을 풀었습니다. 사건 의뢰 들어오면 의뢰인이 나쁜 짓 한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럼 형량 줄이거나 돈 적게 물어보려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고 코치해 줍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변호를 해 달라는 겁니까? 막 위재인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변호사들이 밥이나 기타 술자리에서 형 위대인한데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소용없었다고. 이거 윤카가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정도로 청렴하고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하려고 모 유명 변호사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지금 위세들한테도 절대 봐주는 거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노 빠꾸, 오로지 법과 원칙, 돈에 미쳐있는 위세들이랑 근본부터가 다른 인간입니다. 변호사 점 하면서 위대인한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다 결국 다시 검사가 된 윤 대통령. 애초에 범죄자들 변호보다는 때려잡는 게 성질에 맞는 사람인 거임. 우리나라 역사에 강강약약에 가장 특화된 인물. 결국 의사들은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자 수능 1타 유명 강사 윤도영 위사 파업 1침 윤도영 에듀. 인생 전체를 완전 경쟁시장에서 순수하게 능력 하나만 가지고 살아온 내 입장에서는 능력도 없으면서 면허 뒤에서 꿀이나 빠는 주제에 특권 의식, 선민 의식, 이 자의식 과잉이 이렇게 심할 줄은 상상도 못했음. 윤카카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실 것으로 기대함.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카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청소 못함 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도영이라는 1타 강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윤도영 75년생 부산광역시 A형 윤도영 통합과학시스템학원 사상초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자, 윤도영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석박사. 90년대 카이스트 의대 최상위보다 위. 현 수능 전 과목 통합 1타. 2023년 개인 매출 280억. 연소득 120억에서 150억 추정. 현 의대생 8알은 수험 때 이 사람 강의 들음. 과거에도 이 SNS에서 의사들 두들겨 팬 걸로 유명함.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명 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도영. 누가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는가? 첫 번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의 공통점은 국가에서 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면허 역시 국가에서 발급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 국가에서 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의사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현재 의대 정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사의 공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을 역임했고 이번 제42회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하 주수호 대표는 2024년 2월 8일에 자신의 SNS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 증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소열화를 공고히 하는 계약이라며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란 거다라고 썼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민도라는 단어를 환자로 수정했다. 주수호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민도라는 단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셋째,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은 2024년 2월 17일 위협회관에서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에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니 이 얼마나 오만한 말인가. 이 정도면 의사 집단 전체가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의사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고 의사 본인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단 법으로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정한 것은 진료의 대상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다. 넷째, 2024년 2월 20일에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등에서 30등 하는 데도 가고 위무 근무도 시키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1971년생이고 경북대 의대를 졸업했다. 학번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90학번일 것이다. 90학번 근처인 이동욱 회장이 경북대 의대를 가던 시절에는 반에서 20등에서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무리 지역 인재로 많이 선발하더라도 반에서 20등에서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갈 수는 없으므로 이동욱 회장의 발언은 틀렸다. 이동욱 회장의 발언을 선의로 해석하면 아마도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 의사가 되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금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우수하지 못했던 90학번 근처 의사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또한 전체 의사를 대표해서 지상파에 나오신 분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의사의 입장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다섯 번째, 국가의 유지에 꼭 필요한 군인이나 경찰이 자발적이지만 집단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군인이나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자발적이지만 집단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은 정부 명령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제도는 위료법, 약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만 있다. 의사, 약사, 운수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국가의 유지에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자발적이지만 집단이 동시에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사직서 제출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일부 의사의 주장이 있고 나 역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2021 헌마 937 결정은 위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각하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꼭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바란다. 6번째,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열등감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사 호소인들이 있어서 짧게 반박한다. 가로 열고 1. 나는 이 나라에 단 한 명뿐인 수능 현장 강의 전 과목 통합 1타 강사이다. 가로 열고 2. 세후 수입 기준으로 의사와 나는 자릿수가 다르다. 3. 나는 언제든지 공부를 시작하면 수능을 봐서 의대생이 될 수 있는데 열등감 운운하는 의사 호소인들이 강의를 시작하면 수능 현장 강의 전 과목 통합 1타 강사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가로 열고 4. 그렇게 잘나신 의사 호소인 분들은 왜 자신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고도 의사가 된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열등감이라는 말을 못 하시는지 궁금하다. 7째, 나는 의대에 합격한 뒤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늘 같은 덕담을 한다. 의사가 되기는 쉽지만 좋은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 나는 자네가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 내 기준으로 좋은 의사는 사람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선택하는 의사이다. 부디 내 바람이 내 제자였던 의사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8째, 누가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는가? 국민인가? 정부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의사들을 박살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